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3강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처음 발견했다고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콜럼버스 그리고 신대륙 발견의 지도입니다. 오늘 그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세 유럽의 그 초기에는 여러 가지 세계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자연과학의 발달을 들 수가 있고, 나침판이 발견됨에 따라서 지리상의 발견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이제 콜럼버스가 등장하는 거죠. 콜럼버스의 달걀에 대한 그 유명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알려진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 갈릴리의 말, 소크라테스, 스피노자의 말도 덧붙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세 유럽에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할 때 제일 먼저 나침판이 발명이 됐죠. 나침판, 콤파스. 그래서 방향을 알려주는 이 나침판의 발명으로 인해서 먼 거리까지 항해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발견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약이 발명됨으로써 지금까지 칼과 창으로 싸웠던 전쟁 양태가 총과 포로 바뀌는, 그래서 이제 중세 기사 계급이 몰락하고 신진 세력이 등장하는 사회 계급의 변동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또 비싼 양피지 대신에 양이나 소의 가죽을 이제 가공해서 쓰는 건데 비싸죠. 그래서 양피지 대신에 값싼 종이가 보급되고, 때에 맞춰서 이제 인쇄술이 발명됨으로써 어떤 하나의 정보나 소식이 먼 거리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금속활자가 없었느냐? 더 먼저 있었어요. 고려 공민왕 때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해서 이겁니다. 1377년에 인쇄가 됐고, 이것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최초의 그 금속활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도 조선 태종 때는 주자서를 건립해서 조선 최초의 금속활자, 개미자, 그리고 세종 때는 갑인자를 창조했습니다. 개미나 갑인은 이제 그때 당해 그 연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로 보면 구텐베르크 금속활자가 1447년이니까 그보다 훨씬 앞섰다고 볼 수 있는데, 조선의 활자는 당시 기술적인 어떤 미흡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팔만 대장경, 여기가 직지심체 요절,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목판이고, 그리고 개미자, 갑인자 다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리상의 발견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리스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왕복을 한 거죠. 바스코 다가마는 인도 항로를 발견했죠. 그리고 마젤란이라고 부르는 그 마갈하에스는 삼대양 일주를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세계를 한 바퀴 돌았다는 거죠. 자, 콜럼버스 얘기인데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태어났고 스페인에서 활동을 했는데 오스만 제국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거치지 않고 인도에 가는 길을 개척해 보고자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든든한 후원자 이사벨 1세의 도움을 받아서 탐험을 시작했고, 1492년 10월 12일에 바하마 제도를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여기가 인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서인도 제도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바스코 다가마가 아프리카를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에 도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카와 관련해서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콜럼버스가 항해한 곳은 신대륙이라면서 인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 대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이제 탐험한 그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과연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신대륙을 발견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메리카에는 원래 원주민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도 고도로 발전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유럽인 중에서도 북유럽의 바이킹이 먼저 아메리카에 도달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이킹은 우리가 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스칸디나바 반도에 살고 있었던 이제 노르만인들을 가리키죠. 자,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고대 그리스 시절에 이미 알고 있었고, 당시에 지구 둘레 수치까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또 콜럼버스의 이제 인성과 능력의 문제인데요. 계약 조건은 뭐냐면 신대륙에서 나오는 보물 10%를 달라. 원래 보통 사람들은 5%를 가져갔다고 그래요. 근데 두 배를 달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섬들의 총독자를 평생 보장해주고 또 자기 세습, 자기 자손 대대로 자기를 세습해달라고 하는 많은 걸 요구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또 사전 준비도 미흡해서 신대륙을 인도라고 주장했어요. 죽을 때까지 여기가 인도로 알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는 2차 원정 때 남겨놓은 선원들 최고 5명씩 원주민 여자들을 차지했고 또 보물을 찾아서 원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물을 찾아오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고 그래서 콜럼버스도 여기에 가담해서 원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철기 무기와 석기 무기의 대결에서 돌이 철을 당할 수가 없죠. 원주민들이 붙잡히면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살해됐습니다. 3차 원정 때는 맹견, 사나운 개로 원주민들을 학살했는데 석 달마다 금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을 잘라서 과다출혈로 죽기도 했다는 겁니다. 9살에서 35살 사이 여성들은 은화 한두 잎에 몇천 불어 팔아넘겼고 따라서 이러한 형편을 겪은 원주민들의 눈에는 콜럼부스가 한갓 침략자이자 학살자에 불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침내 콜럼버스도 죽음에 이르는데요. 후원자였던 스페인 왕 이사벨 1세가 죽자 콜럼버스는 많은 빚을 지게 되고 죽게 되는데 매독으로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벨과 사이가 틀어져서 그랬는지 죽어도 스페인 땅을 밟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스페인 세비야 대성당에 이렇게 안치됐는데 땅을 밟지 않겠다는 그 유언에 따라서 4명의 이 카톨릭 왕국의 왕들이 이 동상에 의해서 이 묘가 받쳐지고 있습니다. 공중에 들려 있는 거죠. 땅에 밟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공식적인 묘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 산토 도밍고에 있습니다. 신대륙이 발견된 결과 유럽에는 식량이 증가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에서는 유럽인들이 가져온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다는 겁니다. 빅토르 이고는 콜럼버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닻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콜럼버스가 타고 간 산타 마리아호는 당시 배수량이 150톤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날 한강 유람선이 688톤인 걸 비교하면은 얼마나 작은 배였는지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했다고 해서 많은 대우를 받으니까 누구든지 서쪽으로 가기만 하면은 끝까지 그 못하겠느냐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러자 콜럼버스가
달걀을 이렇게 책상에 세워보라고 했던가 봐요. 근데 이게 달걀이 세워지겠습니까? 생 달걀이.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그걸 못하니까 밑에를 깎아서 깨서 세웠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누구든지 그걸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자 콜럼버스가, 처음 하기 어렵지, 나중에 따라하는 것은 쉽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라, 그런 이제 에피소드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도 콜럼버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브루넬레스키라고 하는 이 건축가가 피렌체의 이 건축가입니다.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설계를 공개했던 때, 이때 이제 많은 찬사를 받게 되자 무슨 일이든지 처음 하는 일이 어렵다. 이제 그때도 아마 비웃는 사람이 있었던가 보죠. 자연에 관한 새로운 지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그때까지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 별이 돈다고 생각을 했죠. 이게 천동설인데, 이제는 지구도 태양의 둘레를 도는 하나의 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또 케플러의 천체 운동 법칙, 케플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성은 타원을 궤도로 공전한다. 타원 운동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법칙은 뭐냐면 짧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에, 같은 면적 그러니까 태양과 가까울 때는 지구가 가까울 때는 빨리 돌고 멀 때는 좀 늦게 도는 별들이 이런 것도 이제 케플러 법칙에 들어갑니다. 자,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다는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재판받고 나온 사람이 혼잣말을 기록할 이유도 없고 또 재판 결과에 반하는 말을 남에게 들릴 만큼 중얼거릴 이 갈릴레오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놓칠 교회도 아니지 않느냐.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은 잡혀서 죽었을 수도 있겠죠. 마음속으로는 여러 번 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발설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다면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역사학자 스틸만 드레이크는 18세기 이탈리아 작가 주세페 마르크 안토니오 바레티가 창작한 거다. 이 사람이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소에서 풀려나자마자 하늘을 보고 땅을 내려다보며 저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창작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너 자신을 알라가 소크라테스 말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와전된 건데 델포이 신전의 아폴론 묘비명 너를 알다라고 하는 그노시스토이콘이라고 하는 히라보 너를 알다라고 하는 말을 자꾸 외고 다녔던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너 자신을 알라란 말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다. 제가 소크라테스 영상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스피노자의 유명한 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언정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믿어지고 있어요. 어, 그러나 대개 이제 유럽에서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것은 근거는 없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근세 초기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자연과학의 발달로는 나침반, 화약, 종이, 인쇄술을 들 수가 있고 지리상의 발견에서 이제 콜럼부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처음 발견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메리카에는 원주민이 원래 있었고 유럽인 중에서도 바이킹이 먼저 아메리카에 도달했으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도 고대 그리스 시절에 이미 알려져 있었다. 콜럼버스는 능력도 없고 인성마저 좋지 않았다. 그런 얘기고 신대륙 발견의 결과 유럽에는 식량이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했지만은 아메리카에는 원주민 다수가 전염병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자연에 관한 새로운 지식들에 대한 이야기했고 또 역사적으로 잘못 알려진
그런 명언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